어떻게 수업 끝나고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토대로 공부하시면 되죠. 일단 해보죠. 예. 그 다음에 24번이 관한 사항, 예. 관한 어떤 것에 관한 사항이 관한 사항. 25번 관한 사항, 26번 관한 사항. 예. 어떤 이제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떤 사항들. 27번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에 관한 사항. 28번도 관한 사항. 그래서 어떤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답을 한번 봐보죠. 24번은 화재 예방 조치 등의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화재 예방 조치 그 사항이라는 것이고요. 화재 예방 조치. 이제 화재를 예방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겠죠. 가장 기본이면서 이것을 잘해버리면 뭐 그 다음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잘 못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5번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이네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있죠. 그 업무 수행 사항이 그렇고, 그 다음에 26번은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래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고, 그래서 피난계획, 일단은 피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난하겠다, 그런 게 피난계획이죠. 근데 보통의 건물은 뭐 피난계획 따로 없어도 뭐 알아서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원이라든가 특히 요양병원, 그런 데가 큰 문제가 되고, 또 다중이용업소, 뭐 그런 곳, 뭐 호텔, 그런 곳이 막 몇백 명 있으니까 서울에 한번 어디 호텔에서 한번 오동작 일어나니까 몇백 명이 우르르 내려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실제로 불이 나면 압이 교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피난 계획이 중요하죠. 어떻게 계단을 통해서, 뭐 피난용 승강기를 통해서, 일부는 피난 안전구역으로, 일부는 옥상으로, 그런 계획이 잘 짜져 있고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어야 비상시에 제대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압이 귀환 막 이제 난리가 나죠. 투숙객들한테 네. 그런 게 투숙객들한테 할 수는 없죠. 직원들한테 해놓고 직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투숙객들한테는 아직까지 하는 게 투숙객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룻밤 자고 가는데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할 수가 없어요. 네?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투숙객들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하룻밤 자고 가고. 근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항상 불특정 다수가 아니니까, 정해진 다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한 거죠.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 상대로, 아니면 공장의 직원들,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피난 계획, 그래서 소방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잖아요. 극장 같은 거 항상 하나요? 어린이집 그런 것도 당연히 다 하는 것이요. 입찰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는 형식적이든 어찌됐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27번은 이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예, 그래서 소화는 불 끄는 것이고 통보는 뭐 이제 투숙객들이나 예, 119나 주변 사람들 예, 이런 게 통보. 그 다음에 피난. 이런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불 끄는 훈련, 통보하는 훈련, 피난하는 훈련, 예, 이런 훈련 및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예, 그래서 훈련하고 또 소방안전관리 필요한 교육 예, 이런 사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8번은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래서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사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이 무엇이냐, 화재안전조사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화재안전조사 한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5가지만 있는데, 원문에는 더 있는데, 내가 5가지만 해놨어요. 예. 뭐 이게 다가 아니고, 기본 이제 5가지는 공부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기본 5가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5가지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조사 항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에 개정된 법이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다른 연도에 비하면 더 많겠죠. 화재는 요새 올해 바뀌었죠. 예. 작년.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법도 바뀌고 화재안전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화재안전 기준도 바뀌고, 예, 그래서 이제 바뀐 내용을 내가 주로 교재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29번은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계획서는 말 그대로 소방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짜는 게 소방계획서죠. 예. 전반적인 거. 이제 소방에 관한 한, 안전에 관한 한, 소방계획서 작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 소방계획서가 무조건 있죠. 해년마다 소방계획서. 뭐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2022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해년마다 있죠. 그 다음에 30번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설치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감독을 한다라는 거죠. 감독. 이렇게 설치해라, 이렇게 관리해라, 감독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번은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은 건물 내에 있죠. 건물 내에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건물 내에서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이 피난안전구역이죠. 피난로는
피난 계단, 뭐 피난 복도, 피난용 승강기 이런 게 다 피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확보하고 또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32번은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이, 그래서 작업자가 있는데 작업자가 뭐 이런저런 작업하겠죠. 용접할 수도 있고 용단할 수도 있고 뭐 밴드 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소방 안전 관련된 교육을 하고 또 훈련도 한다라는 거죠. 소방 안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교육하고 불이 나면 소화기 갔다가 이렇게 해라, 이제 그런 기본적인 훈련, 교육 및 훈련. 33번은 구성, 운영 및 교육. 구성하고 또 구성했으면 운영하고 또 교육도 하고, 구성, 운영, 교육. 34번은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래서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뭐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용접, 용단 그런 작업이 이제 화재 위험 작업이죠.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그런 뜻이죠. 허가 해준다라는 거죠. 작업해도 좋다. 뭐 문제가 있으면 허가 안 해줘도 되죠. 제대로 갖춰놓고 작업해라 그렇게 관리하고 허가 및 관리. 그 다음에 이제 35번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그래서 소방안전관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 외에도 더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소방청장이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고시하면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법에 없어도 소방청장이 뭐 갑자기 앞으로 이런 것까지 같이 해 하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을 봐보면 29번에 건설 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이죠. 그래서 건설 현장이 건축 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 현장이 더 포괄적이에요. 건축하면 건물이고 건설이면 건축도 해당되고 뭐 다리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건설. 그래서 건설 현장의 소방계획서. 그래서 이미 지어진 건물의 소방계획서가 아니라 짓고 있는 공사 중인 건설 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이네요. 그래서 소방시설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고 나중에 철거하는 거죠.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번은 공사 진행 단계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공사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이런 거 확보하고 관리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뭐 땅 파고 콘크리트 붓고 그때는 별로 불날 게 없겠죠. 근데 건물을 이제 뭐 5층, 7층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그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뭐 단열재 막 내부에 붙이고 그런 뭐 배관 그런 거 가져다가 용접하고 이제 그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뼈대 올리면서 나중에 막 스티로폼 단열재 막 쌓아놓고 막 공사하잖아요. 용접하고 막 그러다 불나면 홀라당 탓하고 사람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이천에 뭐 냉동창고, 예. 뭐 쿠팡에 물류센터, 예. 그런 것들이 다 작업하다가 한번 불 붙으면 그 확 붙어버리니까 이제 불도 못 끄고, 예.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그 다음에 32번은 건설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작업자들이 많이 있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담배 많이 필 것이고, 이제 좀만 부주의하면 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자에 대한 교육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33번은 초기 대응 체계에 그러네요. 그래서 초기 대응 체계라는 것은 초기에 대응한다 그거죠. 불이 났을 때 그때 바로 대응 못하면은 홀라당 탓하죠.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초기 대응 체계죠. 불 끄는 것만이 아니라 피난 그런 게 다 포함되죠. 경보를 어떻게 하고 피난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다 초기 대응 체계죠. 119한테는 누가 전화하고,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그 다음에 34번은 화기 취급의 감도 그러네요. 그래서 화기 취급, 하다못해 겨울에 추우면 모닥불 피우고 그렇죠. 뭐 또 산소 절단 그런 게 다 화기 취급이죠. 화기 취급을 감독한다라는 거죠. 화기 취급 감독. 그리고 화재 위험 작업도 이제 허가하고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기 취급의 감독,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다음에 35번은 그 밖에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그래서 건설 현장이 있는데 이제 소방안전관리하고 관련된 것을 한다라는 거죠. 소방안전관리. 뭐 안전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하는 그런 안전관리도 있을 것이고, 뭐 발판 뭐 그런 것 뭐 홍보 많이 나오죠. 뉴스에, TV에. 뭐 그런 안전관리는 많아요. 그래서 산업 그 뭐더라?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그 산업안전기사인가? 뭐 그런 자격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 전체를 관리를 해요. 안전관리. 하다못해 헬멧 안 쓰면 헬멧 쓰라고 막 그래요. 작업하다 보면 덥잖아요. 그러면 헬멧 벗고 있으면 쓰라고 한다니까요. 이거 밀빵 안 하죠. 밀빵 안 해도 작업할 수 있는데 하라고 그래. 왜 하라고 그러냐. 그 밀빵이 단지 이렇게 뭐 걸어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야광 그런 게 돼 있어요. 그 뭐 멀리서도 보이니까 밀빵 하라고 그래요. 아, 나는 밀빵 필요 없는데 왜 밀빵 하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관리는 많죠. 소방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냐. 이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제는 건설 현장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번은 조사에 관한 사항, 뭐 조사한다라는 거죠. 수립에 관한 사항, 어떤 것을 수립한다라는 거죠.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이제 유지하고 관리한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교육은 주로 이론 교육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론 교육이 교육이고, 훈련은 교육했으면 소화기 이렇게 사용한다. 직접 해봐라. 이제 그런 게 훈련이죠. 왕관기 이렇게 타야 된다. 그런 게 훈련이죠. 그 다음에 40번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41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답을 봐보면 36번은 조사인데 화재 위험 요인의 조사네요. 그래서 화재 위험 요인이 있겠는가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누가 모닥불 피우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담뱃불 뭐 그런 거 있는지, 아니면 뭐 전기 뭐 오래돼서 발열 뭐 누전이 될 수 있겠는지, 이런 게 다 화재 위험 요인이고, 휘발유가 어디 막 굴러다닌다든가 위험물이죠. 이런 게 다 화재 위험 요인이죠. 그 다음에 37번은 수립인데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이네요. 그래서 소방계획 수립하고 피난계획 수립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유지관리인데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네요. 그래서 소방시설 등이면 소방시설 플러스 비상구,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그렇게 돼요. 이런 걸 유지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인데 39번은 비상 대응 조직 및 교육훈련. 그래서 비상 대응한다 그거죠. 조직이니까 이제 무슨 팀 그런 조직이겠죠. 비상 대응 조직 및 교육훈련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네요. 화재 위험성 평가. 이제 다중이용업소가 화재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화재가 뭐 잘 나겠느냐 아니면 잘 안 나겠느냐, 그런 화재 위험성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41번은 이제 그 밖에 화재 예방 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재 예방 진단, 말이 좀 어렵죠. 화재를 예방하고 진단한다. 이제 그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빼먹은 것 같아요. 화재 원래 그러니까는 원문 자체에 없어요. 내가 빼먹은 게 아니라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위하여 이렇게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뭐 큰 의미는 없고 화재 예방 진단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범위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사항들을 화재 예방 안전 진단 한다라는 것이죠.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네, 그 다음에 이제 42번은 이제 가로만 있죠.
42, 43, 44는 괄호만 있고 이제 45번을 봐보면 예,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뭐 좀 조사했더니 인명피해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본부장, 서장이 여기는 소방훈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하니까 하겠다라는 거죠. 소방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니까 훈련하고 교육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42번은 이제 뭐냐면 의료시설이면 종합병원, 뭐 요양병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 그런 곳이 다 의료시설이죠. 그 다음에 43번은 43번이 교육연구시설이죠.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이면은 뭐 대학교, 뭐 도서관 그런 곳이 교육연구시설이죠. 그 다음에 44번은 노유자 시설, 노유자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무슨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또 뭐 한센이, 결핵환자, 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곳, 그리고 45번은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그렇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특정 다수니까 한 번씩 왔다 가는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라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호텔 뭐 그런 곳이 불특정 다수겠죠. 인명피해가 예상되어서 소방훈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공통점이 의료시설 뭐 입원해 있고 하니까 사람 많고, 교육연구시설 뭐 낮에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또 많이 있겠죠. 또 불특정 다수 있으니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이 이제 불시 소방훈련 교육 대상이에요. 불시에 하겠다 그거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갑자기 뭐 2023년 6월 뭐 10일에 하겠다. 갑자기 통보는 하죠. 통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통보하는 거죠. 며칠 날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은 여객 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그래서 공항, 이제 공항 거기를 여객 터미널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47번 역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철도는 무슨 역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역시설의 연면적이에요. 5,000. 그 다음에 48번은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그래서 도시철도는 뭐 역사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에요. 5,000 이상. 49번은 여객 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항만이니까 뭐
유람선 아니면 뭐 여객선이라고 부른가요? 네. 아무튼 거기는 여객 이용 시설, 지원 시설의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50번은 무슨 다른 공동구, 예, 공동구. 공동구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답을 봐보면 46번은 이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 47번은 철도시설 중 역시설의 연면적, 48번은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 49번은 항만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 50번은 전력용 또는 통신용 지하구 중 그렇게 되죠.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예. 그 다른을 빼면 돼요. 그냥 지하구 중 공동구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50번의 문제를 다른 그걸 지우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뭐 좀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이에요.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 그래서 앞에서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그 범위가 있었죠. 앞에서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범위. 이제 그 대상이 방금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이. 그 다음에 이제 51번에 봐보면 0.5mm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기성 불연재료를 설치할 것. 두께가 0.5mm 그러면 1mm도 작은데 0.5면은 상당히 얇아요. 아연 도금 강판은 아연으로 도금했다 그거죠. 강판은 쇳덩어리죠. 녹이 슬죠. 그래서 아연으로 도금하면 녹이 안 슬죠. 그 다음에 52번은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그래서 동물 기름, 식물 기름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제 제거해야 좋기 때문에 필터 이런 걸 설치한다라는 것이고, 53번은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이제 반자나 선반이 있죠. 뭐 아파트든 어디 음식점이든 그런 곳에서 0.6m 이상 이격하라는 거죠. 0.6m면은 뭐 60cm니까. 54번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그래서 0.15m 이내에 가연성 탈 수 있다 그거죠. 주요 구조부는 이제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그 어떤 설비의 주요 구조부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탈 수 있으니까 단열성, 열을 차단한다 그거죠. 단열성 있는 불연 재료로 씌우라는 거죠. 그러면 잘 안 타겠죠. 그래서 답을 봐보면 51번은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출 덕트는 그래서 주방 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출 덕트가 있다라는 거죠.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출 덕트는 이 배출 덕트를 0.5mm 이상으로 하라는 거죠.
다음에 52번은 주방 시설에는 그렇게 되네요. 주방 시설이니까 뭐 당연히 뭐 콩기름, 뭐 무슨 버터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하라는 거죠. 주방 시설에. 그 다음에 53번은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그러네요. 그래서 조리기구니까 열을 발생하겠죠. 그래서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니까 뭐 대표적인 게 가스레인지, 인덕션 그렇게 되겠죠.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그 다음 54번은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그래서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에서 0.15m 이내의 거리, 15cm가 굉장히 짧죠. 이제 여기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이제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예요.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